자, 오늘은 우리가 2020년 대비입니다. 자, 우리가 2020년 대비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선은 우리가 일정 소개를 할게요. 그죠? 강의 일정 소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료 소개를 하면, 그죠? 자, 자료 소개를 할 거고, 자, 세 번째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 네 번째가 이제 합격 조건. 어떻게 하면은 합격을 할 건가. 자,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죠? 자, 우선 일정은, 우리가 이제 학원 일정이 있어요. 그죠? 학원 강의가, 우리가 기초반이 있습니다. 그죠? 기초반 강의가, 요거는 13주입니다. 13주를 순환식으로 계속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학원 강의 13주 순환 강의를 이루고, 자, 그 다음에 고급반 있어요. 고급반 하고, 또는 이걸 우리가 일종의 모의고사라고도 합니다. 그죠? 모의고사는 시험이 2월, 5월, 계략적으로 8월에 있어요. 그래서 고급반 강의, 요 3번 있습니다. 2월 대비, 5월 대비 8월. 요거는 7 내지 8주 전에 이렇게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요거는 1년에 3번 있을 거고, 요거는 순환식으로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죠? 계속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보면은, 우리는 첫째 이제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첫째가 이제 우리가 기본서라고 있어요. 그죠? 기본서를 우리는 빨간 책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사성이라고 있어요. 시사성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설명이 있어요. 용어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기출문제 해설이 있어요. 우선 기본 강의는 기본서하고 시사성만 필요합니다. 기본 강의가 시사성만 필요하고, 자, 요거는 나중에 필요해요. 그죠? 그 용어 설명은 나중에 필요하고, 기출문제 해설은 강의실에 들어가면은, 이걸 5단계 있어요. 5단계 강의를 다 해놨습니다. 그죠? 요거는, 기출문제 해설은 5단계 강의를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타로 보면 이렇게 키워드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 자료가 있고, 플러스, 그 다음에 아이템이 있어요. 아이템 1이 있고 2가 있어요. 아이템 1, 2.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드린 게 요 세 권의 키워드집, 아이템 1, 아이템 2 세 권이 있고, 유인물은 매번 오실 때마다 강의를 드립니다. 1강 유인물을 계속 드릴 거예요. 그죠? 뭐 필요하면은 인터넷에 우리가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죠? 여기서 1강부터 13까지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합격자 서브노트가 있어요. 서브노트가 있습니다. 그럼 합격 서브노트는 어디 있냐면은 강의실에 들어가면은 빨간색에 보면은 모의고사라고 있습니다. 그죠? 빨간색 모의고사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과거 합격자도 있고 최근 합격자도 있고 모든 자료를 여기다 올려놨어요. 요걸 파일을 안 받아서 해야 되고, 최근 합격자 서브노트를 파일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파일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이제 서브노트 용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A3 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A4 용지가 있어요. A4 용지가. 그래서 A3 용지는, 우리가 이 A3 용지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하면 답안지가 하나, 둘, 셋, 네 페이지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양이 줄어들어요. 그죠? 그 A4로 하면은 우리가 보기는 좋은데 양이 너무 많아져요. 두꺼워져. 그래서 프린트를 하실 때, 이 자료를 프린트할 때 요걸 요렇게 프린트를 하세요. 그죠? 한 페이지에 네 면이 들어가도록 하면은 양이 축소될 겁니다. 그죠? 그 A3, 처음에는 A3다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러면 A4는 뭐냐? 이제 고급반에 가서 답안 쓰는 요령, 요걸 A4로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서브노트를 하실 때, 또 뒤에 설명합니다만, 서브노트 할 때는 A3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기본, 일정하고 자료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를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은, 1차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2차가 있고, 3차가 있어요. 1차는 오늘 강의를 듣습니다. 1강 강의를 듣고, 또는 필요하면은 인강을 스마트폰도 되니까 태블릿 PC도 되고 스마트폰도 되고 다 되니까 일단 반복하세요. 그죠? 반복 한번 들으시고,
자, 이 내용을 A3 용지에다가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정리를 해놨더라도 내가 손으로 직접 써야 됩니다. 내가 직접 써야 돼요. 그죠? 직접 써서 이걸 해야 돼요. 정리. 그죠? 이게 자, 우리 기본 강의. 여기 13주예요. 13주가 요 수업입니다. 그러면 강의 듣고 서브노트하고 강의 듣고 서브노트하고 그러면 이걸 안 해오면은 벌금을 10,000원씩 받습니다. 그 벌금은 학원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주에 그죠? 음료수를 사 먹을 겁니다. 이거 다음에 이걸 숙제를 가져와야 돼요. 안 오면 벌금 받아요. 자, 우리가 오늘 수업했는 걸 서본서 샘플을 보고 강의를 보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리를 안 하면 백날 가도 합격할 수가 없어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일단은 써라. 그죠? 몰라도 좋으니까 써라. 앉았어. 그럼 쓰면은 뭐가 있느냐? 왜 쓰라고 하느냐? 그죠? 어떤 거 갖고 이러죠. 그죠? 그 어떤 분이 이래. 집에 가서 내가 만날 쓰고 앉았으니까 와이프가 하는 소리가 당신은 기술서 공부하면서 맨날 책만 뺏기냐고. 그래서 이걸 안 해가면 벌금을 받는다. 하루 종일 뺏긴다. 그죠?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뺏기다 보면 기술사 되는 거예요. 첫째. 자,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첫째 우리가 이제 앉아 있는 연습이 돼요. 앉아서. 우리가 그냥 앉아서, 그죠? 업무를 하면 앉아서 있으면 공부를 하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쓰는 자, 속도가 빨라져요. 쓰는 속도가. 자, 글씨도 좋아져요. 그죠? 어차피 우리는 기술사는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해요. 써야 돼. 아무리 내가 안 해도 쓰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거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기본이 뭐냐? 기본이 볼펜 20자루를 달가야 시험장에 갈 자격이 생겨요. 볼펜이 기본적으로 볼펜 20자루 달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 그 자료 드리는데 볼펜을 한 타씩 들여놨어요. 그 한 타가 10,000원이에요. 추가로 사면 10,000원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한 타를 우리가 10자루 들여놨는데 그게 10,000원입니다. 그래도 특수펜입니다. 펜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20자루 이상을 써야 합격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안 써진다. 볼펜 안 따라서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자, 우리가 다른 거는, 그죠? 완패스를 했는데 토질은 내가 여러 번 시험을 쳤어요. 그죠? 제가 토질 할 때는 한 700명 쳐가지고 4명 할 때 합격을 했는데, 그죠? 그 합격을 안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 자, 저는 첫째, 그럼 예를 들어서 원서를 냈어요. 그죠? 원서를 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보약을 하나 샀어요. 그죠? 보약도 가면 비싼 거 맞지 말고 총명탕이라고 있어요. 피로회복제라고 있습니다. 그죠? 보약 하나 먹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펜을 20자루 샀어요. 볼펜 2타로. 그 다음에 이제 연습장. 연습장은 자, 이면지. 뭐 회사에 쓰면 이면지도 좋고, 프린트 용지 좋고, 이면지. 없으면은 문방구 가면 갱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 없애고 가면 돼요. 그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시험 칠 때마다 그러면 시험 4번 치면 볼펜 몇 자루 됩니까? 내가 토지를 4번만 뗐거든요. 몇 자루 딸갔어요? 80자루 딸갔어. 그런데 집에 서랍 밑에 아직 있어요. 그게 안 버려지더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최소한도로 볼펜을 20자루 이상 딸가야 돼. 합격해야 돼요. 시작했잖아요. 그죠? 시작했으면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자,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해라. 그죠? 그러면 자, 2차 요령이 있어요. 2차는 이렇게 하니까 이 양이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으니까 메모를 할 수가 없어요. 정리는 해놨는데 그건 무슨 수로 다 외울 거야. 그죠?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아까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죠?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가 있어요. 그죠? 요거를 여기다가 4분의 1을 줄여라. 4분의 1을 줄여봐라. 4분의 1을 줄이면은 여기가 네 문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요약 정리라 그래. 요약 정리. 이 요약 정리도 자, 우리가 샘플이 있어요. 자료실 들어가면 샘플이 있습니다. 요약 정리, 2단계가 요약 정리예요. 그럼 1차는 요겁니다. 2단계가 요약 정리예요. 요약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요약 정리하고 3단계는 뭐냐? 요령을 배우는 거예요. 요령. 기술사는 요령이 좌우하니까, 자, 이게 안 되면 요령이 안 돼요. 그죠? 요령은 어디서 쓰느냐? 우리 고급반에 와서 하면 돼요. 그죠? 고급반에서는 뭘 하느냐? 분석 요령밖에 안 해요. 그죠? 뭘 하느냐?
과거에 어떤 문제가 나왔더라.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나왔더라. 어떤 교수가 나오면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더라. 분석하고. 근데 답은 이럴 때는 어떻게 써라. 그 다음에 안 되면 추가로 뭘 써라. 그래서 우리 고급반은 요령 배우는 데입니다. 기본 강의를 하는 거고 고급반은 요령 배우는 데요. 요령이 요령. 그럼 합격은 뭐냐?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플러스 알파. 저는 토시를 칠 때 하도 합격을 안 시켜줘요. 자, 그래서 자 연구를 했어. 자, 어떻게 하면 차별화성일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14페이지를 줘요. 14페이지를. 그럼 14페이지를 3번 쓰면은 3.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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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페이지 하면은 여기 14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14페이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떼고 3페이지 썼어. 빨리빨리 3페이지 썼어. 그러면 여기다가 5페이지 내지 이제 6페이지 쓰는 거야. 나머지 여기다 넣는 거야.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4페이지에서 9페이지 빼면 5페이지 남아요. 그럼 6페이지를 썼냐, 그죠? 그래서, 자, 시험자 가면은 답안치, 이거 뒤에 면도 있어요. 여기 써라도, 그 손 들고 가면 여기도 써요. 어떤 분은 한문을 더 줘요. 한문을 더 줘가 20페이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필요하면 답안지를 달라면 더 주기도 해요. 그럼 뭐냐? 우리가 글씨를 빨리 쓰는 게 엄청나게 프리미엄이다. 그래서 빨리 써야 돼, 빨리. 그죠? 아무리 알아도 내가 못 쓰면, 시간 내에 못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빨리 쓰는 연습이 서브노트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서브노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서브노트를 한다. 자, 그러면 1차 공부, 2차 공부, 3차 공부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기 서브노트가 있어야 돼. 자기 서브노트. 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어요. 자기 서브노트, 자기게 돼요. 자기 글씨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 그죠? 똑같은 걸 하더라도 자기가 뺏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손수로 써야 돼. 근데 어떤 분은 자, 컴퓨터로 착 쓰더라고. 그림도 그렸는데 그건 안 돼요. 그건 떨어지는 길이에요. 손수. 착 그려야 됩니다. 그립니다. 그죠? 자, 자기 서브노트가 있어요. 그죠? 자기 서브노트인데 그러면 자, 여기서 중점 관리가 뭐냐. 그죠? 그럼 뭘 먼저 공부해야 되느냐. 자, 뭘 먼저 첫째가 개념이요, 개념. 자, 두 번째가 그림이요. 세 번째가 키워드요. 자, 키워드. 자, 우리는 요것만 들고 가는 거예요. 개념. 그럼 개념이 뭐냐? 또 다시 물어. 개념이라는 것은 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요 캐치마크 3개만 정의하면 돼요. 그죠? 1. 이 정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거푸집이 뭐야? 말뚝이 뭐야? 그죠? 기초가 뭐야? 토공이 뭐야? 정의. 그죠? 텔레비가 뭐야? 자동차가 뭐야? 담배가 뭐야? 이 모든 책상이 뭐야? 이런 거 정의를 탁탁탁 써내려가는 게 기술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다짐이 뭐야? 계속 할 거지만은. 그 정의를 탁탁 쓰는 거예요. 그럼 정의를 어떻게 쓸 거냐?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왜 하는 거야? 왜가 뭐냐? 특징이에요. 좋으니까 하더라. 그죠? 이거 특징. 그래서 특징은 이제 또 다르게 말하면 장점하고 단점이에요. 그죠? 그럼 세 번째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또는 어디에 쓰는 거야? 어떻게가 뭐냐? 순서예요, 순서. 어떻게 하는 거냐? 수료를 어떻게 하는 거냐? 순서. 요걸 우리는 개념이라 하는 겁니다. 우선은 다 알라그지 말고 내 스스로 개념을 쫙 잡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칼로 무자들 팍팍 잘라야지. 자, 이걸 땡겼다 놨다. 그죠? 여기 개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림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큼직하게 그려놓고 그림 보고 하나하나를 자꾸 나열해서 빼서 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절선경계부가 있어요. 이렇게 절선경계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절선경계부에 있으면은 첫째,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절선경계부에 있으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벤치카트는 어떻게 할 거냐 나왔어, 그죠? 벤치카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배수층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아프로치 스라브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아프로치 스라브. 그다음에 여기서 필요하면은 명한 것도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PBT로 자, 노원 발리계수로 해서 지력을 체크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1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4번 완화 구간 쓰고 요거 쓰고 이걸 나열해서 쓰는 게 답이에요. 그럼 그림을 그리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우선순위가 그림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림이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예요. 키워드. 자, 우리 키워드가 우리 자료를 보면은 세 가지 얇은 자료가 있어요. 하나를 보면 키워드 요약집이라고 있어요. 키워드 요약집이 있고 아이템 1, 아이템 2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키워드를 하는데 이 키워드를 MP3로 우리가 녹음을 시켜놨어요. 그럼 여기 자료실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 계속 들으면은 이 한 사이클이 여기 3시간 돼요. 3시간이 우리 책 과정이 뱅글뱅글 돌아가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는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시험장은 요 가지고 쓰는 거예요. 요 가지고 내가 풀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공부, 그림 공부, 키워드 그림. 그러면 요걸 정리한 걸 뭐라고 하느냐면 요약이라고 그래요. 이걸 정리한 걸 요약이라고 그래요. 요약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요약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노트 이렇게 중점 관리를 이렇게 한다. 알아서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 강의가 13주가 돼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토공을 2주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콘크리트를 다시 2주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가 2주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량이 1주가 있고 건설 기계가 1주가 있고 도로가 1주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댐 항만하천이 1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터널이 1주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총론 1주, 공정 1주. 그래서 걔가 13주예요. 13주가 있어요. 13주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 관리가 뭐냐? 그죠? 자,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핵심 관리가 하나 더, 그죠? 토공 콘크리트 기초 터널입니다. 그죠? 여기는 정해진 거에서 문제가 한 10개씩 15개 빼면 끝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토공 콘크리트 기초 터널이에요. 여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사가 그죠? 예를 들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기술사는 이 백지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연습이 안 돼 있어요. 논술이.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알아도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술사 누가 제일 잘 쓰느냐? 보고서 많이 쓴 사람. 보고서만 쓴 사람 기술사 제일 잘 됩니다. 제일 빨리 합니다. 기술사는 보고서예요. 그러면 제일 보고서 갑지가 있어요. 기한 갑지가 있어요. 갑지가 개요예요. 그러면 결제자가 갑지만 탁 보고 사인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뭐냐? 한눈에 딱딱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나해라고 이것저것. 왜? 기술사는 짧은 시간에 끝을 내야 되니까. 정해진 시간에. 그러니까 포인트만 탁탁탁 써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죠. 그럼 암기가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나와.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이해하면 좋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해하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럼 토질 같은 건 이해를 가야 돼요.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암기가 뭐냐? 암기가 키워드예요. 그럼 어느 게 먼저냐? 편리한 대로 해. 그죠? 그래서 키워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키워드 하는데 키워드는 요 자료집에 다 있습니다. 요 자료집에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아이템 2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템 2를 한번 보세요. 요 아이템 2가 우리 책 다예요. 아이템 2가 있어요. 그럼 아이템 2가 여기 책 다입니다. 요거 공부하면 여기 이 두꺼운 책을 여기다 정리 다 해놓은 거예요. 아이템 2가. 근데 아이템 2를 보니까 참 요약이 돼가지고 공부하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설명도 잘 돼 있고 키워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면 공부가 안 돼. 못 해.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여기 아이템 1로 하셔야 돼. 아이템 1. 아이템 1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템 1페이지 보세요. 오늘 요것만 쓸 줄 알면 돼요. 한 페이지.
이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은 첫째, 자, 정리는 자, 1단계 이런 식으로 자, 1차 정리, 2차 정리, 3차 정리 이렇게 해요. 정리는 A3 용지하고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이렇게 해요.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공부는 반대로 해야 돼요. 요거부터 해야 돼요. 요거부터. 공부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공부 못합니다. 이거 잘못 찍어 두면은 몇 년 가도 그죠? 공부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고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에 키워드하고 그림만 있으면 끝이에요. 키워드하고 그림만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다. 그럼 합격. 키워드하고 그림만 있으면 쓸 수 있다. 합격이에요. 키워드가 있어도 못 쓴다. 불합격이에요. 우리가 아까 시험장에 가는 건 이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메모 볼펜 들고 가는데 메모리 된 게 뭐냐? 키워드하고 그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하고 그림을 위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는 하고. 그러면 강의는 뭐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죠? 우리 공부는 뭐냐? 자, 이렇게 하면 첫째가 13주가 한 사이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부가 됐다. 한 번 썼다고 해서 다 하나도 몰라.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하면 이게 2분의 1 줄어들어요. 다시 공부하면 이게 다시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다시 공부하면 여기 줄어요. 그죠?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딱 볼 수 있으면 합격해요. 13주 강의를 일주일에 시험 치기 전에 한 바퀴 싹 순환되면은 수업이 돼요. 합격해요. 그럼 뭐냐? 반복입니다. 근데, 자, 강의를 한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자, 별표 3개짜리가 있어요. 이게 10개죠, 15개. 이거 먼저 하면 돼, 이게.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한 문제를 쓸 줄 알면은, 자, 10문제가 돼요. 한 문제를 모르면은 100문제를 다 못 써요. 그래서 어떤 한 문제만 안 보고 쓰는 연습을 한번 해봐라. 한 문제만. 한 문제를 못 쓰니까 다 못 쓰는 거예요. 그죠? 어떤 문제를, 그죠? 지금은 우리가 서브노트하고 이해하기 바쁩니다. 내주에 가면은 한 문제만 쓰는 거야. 내가 몇 번을 써야 이게 안 보고 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써야 안 보고 쓸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죠? 인터넷 강의는 반복 들으시고, 계속 들으시고.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또 시간 중간중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수업을 할게요. 그죠? 자, 우리 교재. 자, 3페이지 할 거예요. 그죠? 자, 토공이, 자, 우리가 2주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토공 일반을 해요. 토공 일반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약 지반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면 안정이 있어요. 그죠? 사면 안정. 자, 그 다음에 옹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연약 지반이나, 자, 사면 안정, 옹벼, 또는 뭐 여기서 보강토까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오늘 이거 할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통이, 자, 어떨까? 쉬울까? 어려울까? 그거. 우리가 책이든 뭐든 업무든 제일 만날 접하는 게 토공이에요. 근데 사실은 토공이 현재 어렵습니다. 토공이 토질이에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쉬워요. 토질에도 깊이 들어가면 쉬운데 깊이 못 들어가고 표면만 핥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왜?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토공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늘상 우리가 접하니까. 그러면 자, 우리 토목에 재료가 뭐가 있냐? 자, 첫째가 흙이 있어요. 그죠? 콘크리트가 있어요. 그죠? 자, 강재가 있어요. 그죠? 우리 토목의 재료가 3가지 있어요. 자, 콘크리트나 강재는 재료 성질이 거의 일정해요. 그런데 흙은 천차만별이에요. 흙은 변화무쌍해요. 우리가 땅에는, 지질에는 안전율을 3을 줘요. 왜 3을 주느냐? 이게 엉망진창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도 변화가 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 심하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정해졌어요. 재료가 균질해요. 그래서 흙이 제일 어려워요. 흙이 그 흙을 전문이 토질이에요. 흙이 전문이 토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토 일반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우리 교재 3페이지 가면은 흙의 기본적 성질이라고 써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첫째 기본적 성질에 보시면은 자, 첫째 여기 이제 흙의 구조가 있고, 자, 흙의 삼상이라고 했어요. 흙의 성분을 삼상이라고 그래요. 자, 흙의 성분 삼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컨시스텐시라, 흙의 컨시스텐시 있어요. 우리 기술사가 뭐냐고 물으면은 분류체계입니다. 기술사가 뭐냐고 물으면 분류체계를 잘 해야 돼요. 자꾸 분류를 잘 해야 돼요. 분류체계만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논해야 되지, 중구난방으로 이것저것 갖다 놓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 사항, 흙의 구조, 삼상, 질기다. 이게 체계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분류체계를 자꾸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자꾸 분류체계를 해야 돼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자, 흙의 구조 봤어요. 구조를 또 다시 봤어요. 그죠? 구조를 보니까, 자, 첫째가 여기 단립이라고 있어요. 단립이 있고, 두 번째, 자, 봉소라고 있어요. 봉소. 그 다음에 면모가 있어요. 그 다음 이산구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물이 있어요. 물이. 이걸 가지고 고요한 물을 정수중이라고 그래요. 정수중에서 흙의 입자를 낙하를 시켰어. 그는 자갈이 이렇게 저렇게 딱 알갱이가 하나하나 깔아앉는 걸 단립이라고 그래요. 정수중에서 흙을 입자를 낙하시키니까 고개 뚜루 내려가서 탁탁 깔아앉아. 그게 알갱이 하나하나가 깔아앉는 걸 단립이라.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자갈하고 모래가 단립이야. 자갈하고 모래가 단립이야. 그럼 간단하지? 외우고 자식 할 것도 없어. 그죠? 그런데 봉자가 뭐냐? 벌집봉자야. 벌집봉자야. 그럼 자, 이게 흙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또 내려오다가 여기 와서 이거 붙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붙어. 그래서 이렇게 벌집식으로 이렇게 쌓이는 걸 우리는 봉소구자고 그래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뭐라 하면 우리 실트라고 그래요. 실트.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뭐라 하냐면은 조립토라고 그래. 조립토라고 그래. 자, 우리 토질이나 흙은 99%가 점토입니다. 문제가. 조립토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99%가 점토가 문제지 조립토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조립토는 무시해도 돼. 점토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기술사 시험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나오지 좋은 거 쓰란 말은 안 나와요. 항상 문제점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단립구조다. 그 다음 면모구조가 있어요. 면모 이산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의 정수중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자, 면모가 있고 이산이 있는데, 자, 점토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자, 점토는 여기 마이너스 전자를 띄고 있어요. 그죠? 이거 동형치안이에요. 토지를 가면 동형치안이라서, 자, 이렇게 음이온을 띄고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럼 음이온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여기 음이온이 딱 붙었어. 자석이 같은 극기는 탁 튕겨요. 자석이 같은 극기는 반발합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면모, 그죠? 면모. 그럼 면모는 뭐냐? 자, 여기 면하고 모, 요렇게 면하고 모가 붙었다. 그건 원래 사실은 면모집 같이 형성됐다는 면모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을 면하고 모가 서로 붙어 있다. 요걸 면모구조다. 그럼 이산구조는 뭐냐? 그럼 여기다가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탁 왔어. 얘가 탁 튕겨. 탁 튕기니까 이렇게 흩어지는 거야. 이렇게 흩어지는 거야. 흩어진 구조를 이산구조라고 그래. 흩어진 구조를 이산구조라고 그래. 자, 그러면 자, 점토로니까 얘가 나오겠네. 자, 그럼 얘가 나오면은 그러면 자, 이게 물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면과 붙어가지고 엉성엉성한 구조는 면모 구조고 얘가 오다가 딱 붙어 흩어지면 이상 구조겠네. 이거 왜 하는데 왜 자꾸 이걸 구분하는데? 그거 자꾸 해야 돼? 공부하다가 이거 왜 하는데? 뭐 때문에 이걸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시사성에 보시면은 뒤쪽에 보면 부록이 펴지게 있습니다. 그 시사성이 있습니다. 앞쪽에 있고 뒤쪽에 부록에 48페이지를 봐요. 부록의 48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럼 이 시사성 책은 뭐냐? 이 본문에 책이 너무 많으니까 수록하기 많으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부록의 48페이지입니다. 뒤쪽에 부록 쪽에 48페이지 봐요. 그러면 면모구조, 이상구조가 있어요. 면모구조, 이상구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걸 가지고 자, 다시 면모구조, 이상구조를 자, 이런 식으로 비교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상구조다. 자, 이상구조다 또는 분산구조다 또는 이걸 면모구조다. 그죠? 자, 이걸 가지고 뭐라냐면 이걸 강, 두, 형, 자, 이걸 전, 투라 그래. 이걸 키워드라 그래. 강두형 전투.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강도, 두께, 형성, 전기력, 투수계수 일어났어요. 투수계수 일어났어. 자, 그러면 강도가 뭐냐 하니까,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자, 이런 식으로 기둥을 이렇게 세웠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걸, 이 기둥을 이렇게 눕혔어요. 어느 게 강성이 큽니까? 강성이 어느 게 커요? 강성이 뭐냐 하면은 강도하고 강성은 틀린 것이 자,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밀었을 때 변형률이 적으면은 강성이에요. 강하다. 튼튼하다. 얘가 강성이 크죠? 얘가 강성이 큽니다. 그 강성이 크다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하면은 또 이렇게 하나, 그죠? 자, 이게 이제 단면 계수분의 모멘트라는 게 있어요. 그죠? 단면 계수는 6분의 1 B의 H 자승이라는 이제 이 공식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 이 예를 들어서 면모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하중을 받으니까 얘가 강성이 커요.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강성이 적어요. 강성이 적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두께란 말은 그 이중층 두께라 그래요. 그죠? 자, 밑에 보면 두께가, 자, 얘는 두껍다, 적다 하는데, 이중층이 뭐냐 하면은, 자, 우리 토지를 그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이 점토가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를 쓸 때, 만약에 물에 있으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양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양이온, 양이온이 있어요. 양이온이 이렇게 끓어들었는데 이 두께를 이중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중층이 땡기는 힘이, 그죠? 이걸 가지고 이중층인데 그 두께, 이중층 두께가 크다, 적다 해놨어요. 자, 형성은, 자, 면모 구조는 수중, 자, 우리가 수중 치마에 이루어지는데 이상 구조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여기서 이루어져요. 자, 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물이 묻었어요. 이걸 OMC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도 흙이 있는데 여기 물이 묻었어요. 자, 우리가 여름에 땀이 나니까 얘가 부딪히니까 힘을 주니까 푹 옆으로 밀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수분 다짐 시에 일어나요. 수분 다짐 시에. 그죠? 자, 요거는 그러면 전기력, 그죠? 그러면 전기력은 얘는 반발력. 아까 해서 마이너스면 끼니까 반발력이고 얘는 인력이에요, 인력.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물이 잘 들어갈 거예요. 그럼 투수 개수가 얘가 크고 얘가 적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아까 그죠? 이렇게 되는데 왜 하느냐 하면 뒤에 또 우리가 할 거지만은 우리가 다짐이 있어요. 다짐. 그죠? 다짐에 보면은 자, 뒤에 할 겁니다. OMC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감마디가 있고 함수비가 있을 때 이걸 건조층이라 그래요. 이걸 수변층이라 그래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면모 구조가 여기가 면모 구조, 이게 이상 구조예요. 그래서 점토 다짐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점토는 어디 다짐하느냐? 코아존 댐에 쓰는 거예요. 자, 코아존 댐. 자, 이렇게 했을 때 순수 점토는 여기밖에 안 써요.
우리 시설물에 점토 다지면 코아존 댐이요. 요거 다짐할 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코아존 댐 다짐에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수 개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면목의 투수 개수가 크고 이거는 투수 개수 적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 이상구조와 면별의 특징은 강도형 전투인데 얘가 어디 쓴다고? 어디 쓴다고? 코아존 댐 써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여기 요지만은 알았습니까? 코아존 댐의 점토 다짐에 이런 특성을 쓰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나하나 공부를 해요. 왜? 지금 이 혼합을 시키면은 이해를 못 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해서 이걸 이렇게 형성할 때가 합격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엔 하나하나 공부를 해놔놓고 나중에는 저거를 갖다 붙여서 내가 마음대로 요리를 해야 돼요. 우선은 하나 정의부터 해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이걸 쓰고 코아존 댐에 쓰고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가 넘어가야 합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죠? 키워드하고 그림만 쓰면은 갖다 땡겨 쓰면은 쓸 게 무진장이 돼요. 그래서 한 문제를 쓸 때는 2개 내지 3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가 만들어 쓰는 거지. 그 한 개 내가 해놨는 거야. 내가 공부 정리해놨어. 그 몇 프로 나올 것 같아? 50% 쓰면은 잘 써요. 서브노트 정리하는 걸 내가 50% 쓰면 잘 씁니다. 50%는 못 써요. 30%밖에 생각 안 나. 그럼 나머지는 뭐냐? 관계사항, 정의만 맞춰 관계사항을 떠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100% 다 외워요? 그러면 우리 공부할 때 장글씨는 뭐 하느냐? 이해해라. 그럼 뭘 하느냐? 아이템만 외워라. 그럼 아이템이 뭐냐? 대아이템, 중아이템, 소아이템인데 이게 뭐냐? 키워드예요. 요것만 알아요. 강도형 전투만 알아란 말이야. 요거는 강도형 전투만 알면 돼요. 요걸 면목구조다. 또 그 다음에 흙의 성분 관계에 있어요. 흙의 성분 관계가 뭐냐 하면 그죠? 거기 그림을 보시면은 흙이 이렇게 있으면은 흙 속에는 첫째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토립자가 있어요. 흙 속에는 물론 물 속에 잠기면은 공기는 없어요. 그럼 지표에 있는 흙이 그죠? 습기가 물이라면 습기라고 하죠. 그죠? 물이 있고 공기 있어.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를 줘서 이걸 밀어내. 이걸 뭐라고 하느냐? 다짐이라고 그래. 또는 압축 치마라고 그래. 그럼 다짐의 정의가 뭐야? 노라의 자중을 이용해서 흙 속에 공기를 밀어내고 흙을 조밀하게 만든다. 그 흙이 조밀하면 어떻게 되는데? 강도가 커진다. 파이가 커진다. C가 커진다. 강도라는 것은 C 플러스 유효 응력의 탄젠트 파이예요. 얘가 커지고 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가 이게 뭐 하는 작업이냐? 강도 증진 작업이에요. 다짐이 뭐냐? 강도가 증대되니까 치마가 안 되는 거예요. 지질이 커지는 거예요. 다시 외부의 에너지를 가해서 공기를 밀어내고 흙을 조밀하는 게 뭐라고? 다짐 또는 압축 치마. 그러면 외부의 에너지를 해서 물을 밀어내는 이걸 안밀이라고 그래. 이제 됐어요. 안밀이 정의. 안밀이 뭐라고? 외부의 에너지에서 흙 속 안에 간극 안에 든 물을 바깥으로 밀어내. 그건 안밀. 공기를 밀어내. 다짐. 그러면 여기서 공기를 다 밀어냈어. 다짐 100%. 다짐 100%요. 또 다짐할 게 없어요. 공기 다 나갔는데. 물 다 나갔어. 이게 뭘까? 공기 물 하나도 없어. 그럼 뭘까? 안반이에요. 안반이지 뭐. 안반은 공기 물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내주 가면은 안밀이 50%다 100% 하는데 그거는 이 안반 이까지가 아니고 내가 필요한 양만큼 됐다 안 됐다를 할 때를 안밀이라고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요걸 이럴 때 공기하고 물이 하고 있었어.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걸 VV라고 그래. 이걸 VS라고 그래. 이걸 우리는 간극이라고 그래. 간극.
이거는 토립자 최적이라고 그래. 자, 그럼 뒷페이지 봐요. 우리 교재 4페이지 보면은, 자, 간극 B가 있어요. 간극 B 해서는, 자, 그럼 뭐냐? VS분의 VV를 간극 B라고 그래. 요거 B를 간극 B라고 그래. 그러면, 자, 공기하고 물이 많으면은 상부에 하중을 주면은 치마가 많이 돼. 연약 집안이야. 그러면 얘가 크면은 연약 집안입니다. 간극이 크면 연약 집안이요. 눌리면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간극 B라는 것은 얘가 크냐 적으냐 나타내는 간극 B라고 그래. 자, 그다음 간극률이 있어. 자, 간극률은, 자, 이게 V분의 VV 해놨어요. 그러면 전체. 율이라는 것은 전체분이고, B라는 것은 반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2분의 이거는 간극률이라고 그래. 그러면 간극 B가 간극률이 크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흙이? 나쁜 겁니다. 나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포화도라는 게 있어요. 포화도. 그러면 VV분의, 자, VW라고 있어요. VW.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요걸 가지고 VA라 하고 얘가 VW라 해요. 그럼 요 최적 안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포화도라고 그래. 그러면 얘를 다 차지했다. 100%. 반 차지했다. 50%. 그러면 물이 차지한 비율이 포화도입니다. 자, 포화도. 밑에 포화도 있어요. 포화도. 자, 그 다음에 딱 여기서 함수비라는 게 있어요. 함수비는 뭐냐? 자, WS분의 WW가 있어요. 그러면 토립자 무게, 물무게라고 그래. 자, 그럼 요거는, 자, WS는, 요거는 토립자 무게고, 자, WW는 물무게야. 요걸 물무게라고 그래.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함수비라고 그래. 그러면 또 함수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 라지 W를 합시다. 그러면, 자, 함수율이라는 것은 뭐라 하냐? 전체분해.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자, 여기에 WS 플러스 WW 분의 WW는 곱하기 100은 이게 함수율이요. 그래서 우리 이걸 안 쓰고 함수비를 써. 우리가 주로 함수비를 씁니다. 함수비를 이렇게 쓴다. 그죠? 함수비 나오는데, 자, 그 다음 비중이란 말이 있어요. 비중은 뭐냐? 그죠? 자, 같은 부피예요. 같은 부피요. 부피가 똑같아요. 자, 요거는 물무게예요. 자, 요거는 물체의 무게예요. 여기 비중이에요. 같은 부피의 물의 비. 물의 비를 비중이라 합니다. 같은 부피의, 자, 철이 7.8이다. 철은 물의 7.8배보다 무겁다. 그럼 흙은 1.8이다. 그럼 물은 흙보다가, 이제 흙은 물보다 1.8배가 높다. 요걸 비중이라고 그래요. 그럼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개형상의 자갈이 있습니다. 비중을 한번 재봐라. 자, 그러면 비중을 재니까, 그러면 첫째, 여기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X1kg이 나왔을 거야. 무게를 재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비카해가지고 딱 하니까 V가 나왔을 거야. 여기 비중이야. 여기 들어갔으니까 물 부피 나왔잖아요. 물이 여기 올라갔으니까 여기 물 무게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실제 무게고. 비중이 있는데, 비중이 보면 첫째, 겉보기냐 진비중이냐 또 물어. 그 조건이 겉보기야 진비중이냐 또 물어. 겉보기는 뭐냐? 지금 자갈이나 콘크리트는 내부는 몰라. 지금 현재 상태 내부는 어찌됐는지 모르겠고, 겉만 본 상태를 요거다. 그건 겉보기 비중이라. 지금 우리가 전부 겉보기 비중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시멘트는 알갱이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진비중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비중을 겉보기 비중을 쓰고 있습니다. 내부는 어찌됐는지 모르겠고, 겉만 본 상태에서 비중을 우리는 겉보기 비중이다. 이렇게 쓰죠. 비중이다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걸 왜 자꾸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밑에 5번을 봐요. 자, 5번에 보면 함수비, 파도, 간극비 사이에 관계 공식이 있어요. 자, 우리 그 5의 공식 복잡한 공식 안 해도 되는데, 자, SE는 GSW라는 식이 나와요. SE는 GSW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요것만 아시면 돼. 그럼 뭐냐? 비중을 계산하면은, 자, SE에다가, 자, 함수비를 나누면 비중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포화도를 알려면은 GSW에다가
간극비를 나오면 포화도가 나와요. 우리는 요걸 이렇게 변형해서 쓸 거예요. 요걸 변형해서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이걸 우리 현장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자, 우리 교재 58페이지를 한번 봐요. 58페이지. 58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그 그림이 있습니까? 58페이지. 이걸 뭐라 하냐면은 들밀도 시험 덴시티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럼 다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도로를 다짐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흙을 파냈어요. 흙을 파내니까 자, 그러면 요 흙을 자, 이런 식으로 저울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 X1 kg이 나왔어요. 달았어. 그러면 자, 여기다가 자, 이런 식의 모래통이 있어요. 이거 밸브가 있어요. 모래를 막 해놨어요. 요걸 여니까 소르르 하니까 여기에 모래 채직이 나왔어요. 요걸 갖다가 여기 갖다 썼어. 요 채직을 여기 갖다 썼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현장에 가면은 이게 카바이트 통이 있어요. 얘를 카바이트로 흔들었어요. 아니면은 자, 드라이 오븐. 자, 이게 하나에서 말렸어요. 말리고 나니까 X2가 나왔어요. X2. 그러면 여기 X1 마이너스 X2는 뭐냐? WW. 물이에요. 그러면 얘가 X2예요. 자, 얘는 자, X1 마이너스 X2예요. 그럼 얘는 요거요. 이걸 들밀도 시험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들밀도 시험으로 요 표를 만드는 거예요. 요걸 흙의 삼상이라고 그래요. 알았습니까? 들밀도 시험 종류는 방금 여기에 모래를 하든 기름을 하든 요걸로 해서 요걸로 이용해서 요 표를 만들어요. 요를 편 만들어서 자, 우리가 여기 간극비, 간극률, 포화도, 그다음에 자, 함수비 관계를 다 해요. 요걸 흙의 파라메타라고 그래. 흙의 정수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기서 자, 그다음에 자, 우리 흙을 할 때 자, 감마 T라는 게 있고 감마 D라는 것도 있고 감마 세츄레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감마 서브라는 게 있어요. 이걸 수분 단위 중량, 건조 단위 중량, 포화 단위 중량, 수중 단위 중량. 이거 어디 쓰는지 몰라. 이거는 현장에서 성토 무게 할 때, 흙 무게 할 때는 감마 T를 써요. 다짐도 할 때는 요거 써요. 수중에 볼륨 검토할 때는 요거 써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다가 감마 T는 1 플러스 2의 GS 플러스 SE의 감마 W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S가 100이면은 얘예요. S가 0이면은 얘예요. S가 0에서 100 사이면은 얘예요. 그러면 포화도에 따라서 얘가 달라져. 그러면은 자, 요거 감마 D를 한번 해봅시다. 감마 D. 그러면 1 플러스 2에 자, GS.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럼 얘가 S가 0이죠. 그럼 건조되니까. 그럼 얘가 없어. 그럼 감마 W가 돼. 감마 W가 돼.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SE는 GSW가 있어요. SE인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자, 여기서 1 플러스 요거를 요 식으로. 그 E는 자, S분의 GSW를 요거 갖다 넣으면 돼요. 그죠? 자, 요거는 E는 S분의 GSW를 갖다 여기 넣어요. 그리고 GS를 갖다 여기 넣어요. 그 다음에 감마 W 여기에요. 요걸 싹싹 상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GS를 갖다 넣어요. 그럼 하니까 GS분의 1 플러스 S분의 함수분의 감마 W를 감마 D라고 한다. 이게 뭐냐? 건조밀도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유인물 5페이지 한번 봐요. 오늘 유인물 드린 거죠, 그죠? 유인물. 아까 입구에서 나올 때, 그죠? 유인물. 항상 오시면 이걸 입구에서 받으셔야 돼요. 5페이지로, 5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그 밑에 자, 왼쪽에 2번에 영공기 간극 곡선에 지금 감마 D 공식을 요렇게 써놨어요. 요 식을. 요 식을 이거 써놨습니다. 지금 5페이지 밑에 왼쪽 하단에 써놨죠. 자, 그런데 이거 어디 쓸 거냐? 이걸 어디 쓸 거냐 하면 여기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짐 곡선을 이렇게 그려요. 이게 감마 D이고, 자, 함수 B고, 자, 이걸 하고 OMC 곡선이 있어요. 이걸, 자, 이거 제로 보이드 커브, 영공기 간극곡선이에요. 요거 결정할 때 써요. 요거 자주 나옵니다. 영공기 간극곡선 결정 방법을 설명하시오. 왜? 이 다짐 곡선 하려면 이걸 우선 잡아야 돼요. 이건 2차적으로 잡고. 그럼 얘를, 자, 그럼 여기서 요거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2, 4, 6, 8,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감마 D는, 자, 아까 GS분의 1 플러스 S분의 W분의 감마 W는, 그죠? 여기 나왔어. 자, 그럼 이거는, 자, 포화도가 이제 100이니까, 그죠? 여기다가 2, 4, 6, 8, 10을 갖다 대입해 넣어요. 넣으면은 여기 점을 똥똥똥똥 찍어봐요. 이 선이 요거예요. 이걸 무슨 곡선? 영공기 간극곡선. 영공기란 말은 공기가 100% 제로다. 공기가 100% 제로다. 그래서 영공기란 말입니다. 공기가 제로다. 100% 다짐 곡선이다. 요거 선 찾아 나옵니다. 요거. 영공기 간극곡선. 그래서 5페이지 오른쪽에 그 공식 있습니다. 요거는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만들려면은 이걸 해야 돼. 지금 여기서는 요거밖에 없어. 지금 여기서는 요거 나오는 거야. 요 그림 요거 하고. 알았습니까? 그럼 요거는 해야 되겠죠. 연습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죠? 영공각선. 그 다음에 자, 뒷장 갑니다. 6페이지. 자, 6페이지 보면은 자, 상대 밀도라고 있어요. 상대 밀도. 지금 우리 교재입니다. 6페이지 보면 상대 밀도가 있어요. 그럼 상대 밀도는 뭘 가지고 상대 밀도를 하느냐. 그죠? 자, 그래서 이 상대 밀도를 DR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모래가 연약 지반이다 할 때는 자, 간극이에요. 그죠? 한계 간극이 0.8 이상이라든가 간극률이 50%보다가 크다든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40%보다가 크다든가, 자, 그 다음에 상대 밀도가 50%보다 적다든가, 이걸 가지고 연약 지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래의 연약 지반은 문제가 뭐냐면 액상화예요. 액상화밖에 없어요. 모래의 연약 지반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액상화밖에 없습니다. 그죠? 모래는 액상화밖에 없어요. 액상화. 자, 상대 밀도를 자, 복잡한 공식을 안 써도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일어났어. 자, 여기다가 2, 자, 여기 맥시멈 마이너스 2 미니멈. 자, 그다음에 2에 자, 그다음에 고에 그죠? 맥시멈에다가 2 곱하기 100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거기서 자, 이거 복잡하시오. 감마 D 해서 감마 D 맥시멈 해서 자, 거기다 보면은 감마 D 그죠? 감마 D 맥시멈에다 감마 D 미니멈에다 감마 D 해서 감마 D 미니멈 곱하기 있는데 토질에 가면은 이걸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토질이고 우리는 그냥 요거 하나만 쓰면 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감마 D가 있고 감마 D 자, 여기 맥시멈이 있고 감마 D 미니멈이 있어요. 여기 뭔지 알면 돼요. 자, 이거는 뭐냐? 하천의 이 밀도예요. 하천의 퇴적된 밀도를 요걸 감마 D라고 그래요. 그럼 요거는 뭐냐? 여기서 최대로 다질 때 밀도고 요거는 뭐냐? 요거는 자, 여기 이거 우리가 2분의 1인치입니다. 2분의 1인치에서 물을 높이에서 사르르 부었어요. 사르르 부어가지고 가장 느슨할 때 밀도예요. 자, 그래서 참고로 그 다음에 자, 얘를 1하고 그 다음에 얘는 자, 2에 자, 이거를 가지고 이 맥시멈 되면 미니멈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얘가 2에 자, 얘는 맥시멈이래. 참고로. 그죠? 그러면 다짐이 높으면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자, 모래의 다짐도를 평가할 때는 상대 밀도로 했는데 이거는 참고로 보셔도 돼요.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상대 밀도라고 한다. 그래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컨시스텐시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세리터를 쓸 때 점토를 쓰는데 자, 우리가 컨시스텐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질기라고 그래요. 컨시스텐시가 우리말로는 질기.
자, 그 다음에 또는 이걸 가지고 아테버그 한계라 그래. 자, 한문으로는 자, 이걸 가지고 다시 보면 영경도라 그래요. 자, 영경도 시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영경도 시험이다. 그래서 이게 용어 설명이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그 왜 이게 많이 나오냐면은 우리 토질에 가면은 다른 그 실내 시험, 암일 시험 안 해요. 이거 가지고 토질 함수를 다 찾아내요. 가장 싸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게 이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세요. 그죠? 우리 토공에, 물론 흑인들, 그죠?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첫째, 요거는, 요거 최적이고 함수비 해놔가지고, 자, 그럼 요런 식의, 이렇게 분류가 있어요. 자, SL, PL, LL, 그죠? 자, 이건 고체. 고체, 요거는 반고체 해놨어. 반고체, 소성체, 액성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수축 한계, 소성 한계, 액성 한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선 요걸 합시다. 그죠? 우리 토공에 자, 토치장이 있어요. 자, 요 흙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요 평가를 할 거예요. 얘를 갖다가 우리 성토 재료를 쓸 거예요, 지금. 얘를 갖다가 여기 쓰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지를 파악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물론 점수지만, 그죠? 자, 그러면 우선 요 시험부터 봐야 돼. 그죠? 요 시험을 보시면은, 자, 우리 요건 시사성의 앞에 18페이지를 한번 봐요.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액성한계라고 있어요. 액성한계 시험 뭐냐? 요겁니다. 액성한계는 뭐냐? 거기 보면 이런 접시, 항동 접시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흙을 이렇게 넣고 여기 V카트를 이렇게 떠내요. 떠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핸들이 있어요. 핸들을 25에 했을 때 서로 맞붙을 때 함수비를 액성한계라고 그래. 액성한계다. 그죠? 요걸 가지고 자, 항동 접시에 의해서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콘 시험이라고 있어요. 콘이 뭐냐 하면은, 자, 여기다가 또 점토를 다 봐서 여기다가 이렇게 콘을 했어요. 여기 20mm가 내려갈 때 함수비를 우리는 액성한계라고 그래요. 자, 이거 쓰라 소리 안 합니다. 이거는 토질감 쓰라 그러는데 쓰라 소리 안 하니까 왜 이렇게 생긴지는 알아야 되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액성한계인데, 그럼 소성한계는 뭐냐? 소성한계는 이 도마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엿가락을 만들어요. 엿가락을 만들어서 여기 3mm일 때 깨질 때를 함수비를 소성한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함수비 조건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해보는 거야. 어떤 때 5mm 깨진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4mm 깨진 것도 있을 거고, 3mm 깨질 때 함수비를 소성한계라고 그래. 이건 수축한계. 더 이상. 이거는 뭐냐면은, 자, 완전 건조를 시켜가지고 여기다 수온을 넣어요. 수온을 넣어가지고 이 체적에다 수온을 빼버리면은 순수한 체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자, 우리가, 수축한계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아까 요거, 이제 방금 요걸 했어요. 이 뭐다는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하는데? 자꾸 시비를 걸어야 돼. 뭐 하려고 하는데? 왜 하는데? 그래야 한 번을 내가 시비를 걸면 그다음부터 안 해야 돼. 뭐 하려고 주고 하노?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자, IP, 소성지수. 자, 그 다음에 IA, 액성지수. 자, IC, 콘지수.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액성지수를, 자, 여기 보면 LL 마이너스 PL이에요. 자, 여기 사이를, 우리는 요걸, 자, 우리가 소성지수라고 그래요. 요걸 소성지수라고 그래요. 자, 그럼 뭐냐? 소성이 뭐냐? 자, 우리 다짐을 하는데, 내가 흙에 지금 노라가 주먹으로 쳤어. 주먹으로 쳤어. 또 쳤어. 가만히 있어. 소성. 다지면 다진 대로 상태가 가만히 있으면 소성입니다. 흙은 소성이 돼야 돼요. 노라가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세 번 지나가면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지. 지나갔는데 씩씩 올라와. 이건 스펀지 액성이야. 그럼 액성되면은 이 액성이 있는 재료는 쓸 수가 없어. 왜? 스펀지가 생길 거니까. 도로가. 그죠? 그러면 이걸 소성지수라고 그래. 소성지수. 소성지수다. 그러면 액성지수, 자, 액성지수 보세요. 그죠? 요거 액성지수. 액성지수는 IP분의
요거는 소성 지수분입니다. 자, 그럼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요걸 여기 WL이란 말은 요거예요, 요거. 내가 쓰고자 하는 토지장의 성토 재료 함수비예요. 내가 쓰고자 하는 토지장의 함수비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WN 마이너스 자, 거기서 우리가 PL 나왔어. 그죠? 그러면 자, WL이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WN이 여기 가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요. 여기 뭐 가면 마이너스가 나오지. 그죠? 자, 이거 마이너스니까 이게 높으니까 그럼 여기 가면 1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럼 0에서 1 사이에 있어야 쓰지 이거는 가지고 이거면 다짐 쓸 수가 없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액성지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자, 그럼 다시 여기 IP에다가 자, 그러면 여기다가 LL에다가 자, 여기 나서 그죠? LL에다 답을 L 해놨어. 그죠?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자, LL에다가 자, LL 자, 액성관계에다가 답을 N. 그럼 여기서 요 사이. 자, 요 부분에 요거는 소성지수. 그죠? 자, 요거 액성지수, 요거 액성지수고, 여기 분에 요거는 지금 콘지수라고 그래요. 콘지수. 자, 우리 콘지수란 말을 또 다른 콘지수가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콘지수가 있는데, 그죠? 요거는 어디 보시냐면은 우리 교재 15페이지 한번 보시고, 15페이지. 자, 16페이지를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16페이지 보시면은, 자,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요렇게 콘이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자, 요게 이렇게 요걸 콘지수. 이건 지지력 콘지수고 요건 아테보고 콘지수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콘이 아닙니다. 요거는 지지력 콘지수고 CTP를 콘지수. 요거는 자, 아테보고 한계심의 콘지수입니다. 콘지수란 게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활성도라는 게 있어요. 활성도. 자, 활성도 A라고 있어요. A. 활성도 A가 뭐냐 하면은 자, 여기서 자, 소성 지수에다가 2 마이크로메타의 100분 율이라고 그래요. 이거 소성 지수. 자, 요걸 가지고 활성도라 그래요. 그럼 활성이란 말이 뭐냐? 자, 우리가 요걸 자, 이게 활성이란 말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침이 있으면은 살아 있는 거고 사람 혈에 침이 없으면 죽은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도로를 다져놨는데 비가 오니까 얘가 스물스물해서 살아서 기어가. 이게 활성이야.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또다시 우리가 키크레이라고 그래요. 키크레이. 이런 활성도가 있으면은 다져놨는데 비 오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성토체를 다져놨는데 비 오면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럴 위험성 있는 흙을 우리는 활성도로 나타내요. 그래서 그 활성도가 디테일하게는 우리 시사성의 44페이지 있습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44페이지 가면은 활성도를 표시해 놨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44페이지 보시면은 자,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 시사성은 뭐냐? 여기에서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기 좋으라고 세토하는 게 시사성입니다. 44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활성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A가 0.75보다가 적을 때, A가 0.75보다는 크고 1.25보다는 적을 때, A가 1.25보다는 적을 때, 요거는 비활성, 보통 활성, 이거는 활성, 이거는 활성 점토, 이거는 키크레이. 그래서 이런 흙이 되면은 우리가 절대로 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자, 그러면 요건 이제 그 뒤에 이른다.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뭐 쉽게 뭐 점토로 보면 가울라이트라 그래요. 자, 요걸 가면 참고로 요건 일라이트라 그래요.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몬트, 자, 요걸 가지고 몰로 나이트라는 거. 그죠? 가울라이트, 일라이트, 모모라이트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걸 쓸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건 토지를 가면 쓰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나타내는 걸 우리는 자, 이걸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내주가 안밀에 가면은 이게 안밀, 우리 압축 지수도 찾아내요. 그죠? 압축 지수 찾아내는데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참고로 우리 부록의 32페이지를 보시면은 뒤쪽에 부록입니다. 자,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근무하시다가 궁금하시고 나면은 자, 여기 필요한 한계가 뭐냐? 32페이지를 보시면은
영경도 시험에 여러 가지 지수해서 소성지수, 액성지수, 수축지수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요거는 뭐 참고로 우리 현장에서 어떤 조건을 살 때 참고로 봐라.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조건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소성지수, 액성지수, 수축지수, 유동지수, 인성지수, 영경지수 이런 거 가지고 요 범위가 넘어야 된다, 안 넘어야 된다. 수치까지 열 필요 없어요. 이런 개념이니까. 그러면 다시 얘는 어디서 쓴다 그랬어요? 토치장의 성토 재료를 양질인지 쓸만한지 안 한지 판단하는 데 쓴다. 그래서 영경도 시험, 질기 시험, 아테버그라는 학자가 제시해서 아테버그 한계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용어 설명 찾아납니다. 요거는 세립토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나서 그죠? 자, 그다음에 9페이지 갑니다. 자, 우리 흙의 분류가 있어요.